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미국 시간은 5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오전 11시 44분 해피 마더스 데이. 자,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전 세계 흩어진 미즈놀 가족 여러분, 오늘만큼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날도 행복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만큼은 정말 행복하셔야 되고,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팀장이 가득 담긴 카네이션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마음의 카네이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당신은 이 시대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가 잘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상장 호재빨이 드디어 테슬라한테 계속 상승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죠.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 저희가 연구 파보고 한 바에 따르면 큰 틀은 다 완성이 됐어요. 근데 아직 스페이스X의 IPO 상장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세부가 좀 조율이 안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는 상장하자마자 나스닥 100, S&P 500 편입해 달라. SEC는 야 그거 좀 심하잖아. 한두 달 있다 해줄게. No.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데 우리 S&P 500 예를 드는 겁니다. 상장 조건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럼 말고. 하지만 스페이스X의 편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그 누군가의 강한 영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페이스X를 유치하려고 월가의 사교 클럽을 만드는 뉴욕 증권거래소 뉴스가 떴네요.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234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죠. 자,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기업 및 금융권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가 사교 클럽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스페이스X의 대규모 IPO를 앞두고 수익성 높은 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죠. 나스닥 말고 과거 주권을 보관하던 금고를 개조해서 초청을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만들어 올여름 개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지하에 금고를 갖고 있지만 정확히 몇 층에 이 사교 클럽이 생기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린 마틴 이 회장이 비밀 공간에 어떤 인물을 초대할지 기준을 정하는 결정을 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아성을 넘보고 있는 나스닥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분 아시죠? 지금 스페이스의 상장을 앞두고 우리 쪽으로 와라, 뉴욕 증권거래소로 와라, 나스닥으로 와라, 지금 서로 막 팽팽한 줄다리기거든요. 그러니까 뉴욕 증권거래소는 사실 역사와 전통이지만 사실 나스닥한테 많이 뺏겼잖아요. 그렇죠? 즉 나스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같은 전략을 세웠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특히 스페이스X와 AI 스타트업 앤서로피, 오픈 AI 등이 IPO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들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아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도록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IPO가 유력한 스페이스X의 경우 기업 가치가 1조 7,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2,500억도 많은데 500조입니다. 2,500조. 이를 전망하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거액의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는 저렴의 기회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뉴욕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말 세계 최대 소매 매체 월마트가 나스닥으로 거래소를 옮긴 뒤에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마트가 나스닥으로 가버렸어. 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사교 클럽을 만드는 이유가 대형 IPO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나스닥과의 자존심 경쟁과 연간 수십만 달러 규모의 상장 수수료가 걸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같은 뉴욕 맨하튼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다만 전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뉴욕 거래소처럼 트레이더들이 상주하고 개장 타종 행사 등이 진행되는 별도의 객장은 없습니다. 여기에 월가의 대항마를 자처하고 올해 개장할 계획인 텍사스 증권거래소를 견제하기 위한 건물들을 위한 네트워킹 허브를 건물 내에 만들겠다는 구상도 놓고 있죠.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텍사스 증권거래소는 뉴욕 거래소를 위협하는 신흥 강자로 떠오른 상황이죠. 과거에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1898년 7층에 멤버십으로 운영되는 다닝클럽을 만들었고요. 표백 처리된 나무 바닥이 깔리고 벽에는 박제된 사슴머리가 달려있는 고풍스러운 공간이었다고 하는데, 미국의 외교 거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방문한 적이 있는 이곳은 전자거래가 대면 거래를 완전히 대체되고 술을 곁들이는 점심 문화가 사라진 2006년에 문을 닫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페이스X의 상장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주말에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겁나게 좋습니다. 81,282. 자, 저는 비트코인 투자는 안 하지만 코인과 관련된 주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6개월로 딱 돌이켜 볼까요? 언제 들어갔어야 되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7만 불 밑으로 빠졌을 때, 6만 3천까지 빠졌을 때가 정말 6만 불이 깨질까 말까 했던 여기 6만 점 요때 2월 때 요때가 바닥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점점 4월 들어서 고점을 높인다는 걸 알 수 있죠. 6대만 들어갔어도 8만이면 대박일 텐데. 늘 후회는 늦은 법이죠. 늦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스페이스X 조금 전에 올라간 저희 VIP 멤버십 종목 영상이 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빨리 멤버십 가입해서 들으세요. 아셨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발 멤버십 얘기만 안 하면 안 되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말을 들을까요? 유튜브 본사의 말을 들을까요? 유튜브 본사는 아직도 저희한테 제발 좀 멤버십 얘기 좀 많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유튜브 말 들어야죠. 유튜버는. 그렇죠? 자, CNN 비즈니스에 67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전체 시장 참여의 심리 지수고, 시장을 최근에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AI 반도체로 본다면 지금 극단적 탐욕 구간에 있죠. 이제 리스크 관리 들어가셔야 될 때죠. 그렇죠? 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엔비디아. 여러분 엔비디아가 이렇게 최근에 엄청 오른 이유가 있었네요.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트럼프가 시진핑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정상이 만난다는 건 밑에 애들이 다 조율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뉴스는 맨날 뒤치다거리 하잖아요. 만나서 단판을 지을 거다. 여러분 세상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밑에 참모들이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정상들은 만나서 사진 찍고 공동 성명문 발표하는 겁니다. 아셨죠? 트럼프 보세요. 이란하고 합의가 안 됐으니까 안 보냈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와 시진핑 이번에 만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조율했잖아요. 작년부터. 그렇죠. 시장이 한 번 더, 그래서 시장이 지금까지 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엔비디아 종목을 띄워놨는지 아세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화해하면 최대 수혜주가 어딘지 아세요?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선반영돼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자, 미국의 에너지 장관이 이란과 핵금지 없는 잠정 합의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 트럼프가 시킨 겁니다. 언론에 내보내라. 좀 들여가 볼까요? 에너지 장관이죠. 크리스 라이트. 조금 전에 올라온 뉴스인데요. 미국이 이란과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잠정적인 종전 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거 이란이 요구한 거잖아요. 와, 대박.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단기적 합의를 할지라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지 않는 합의에 미국이 동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 잠정 합의나 비슷한 무엇에 관해 나는 잘 모르지만 최종 목표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안다. 말이 좀 돌리죠. 최종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해역을 통한 자유항행, 이란 핵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거기까지 가는 까지 우리는 찾아내겠지만 최종 목표다. 라면서 결론적으로 뭐다? 핵금지 없는 장점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이 다시 한번 한 발짝 지금 물러난 겁니다. 와, 이건 대박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8만 불을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그렇죠? 물론 이거 말고도 여전히 뭐 자잘한 뉴스들은 나옵니다. 그렇지만 큰 대세 흐름은 여기다라고 하는 것. 한 가지만 저 전해드리고 오늘 임팩트 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잖아요. 여러분 한타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사망자 발생한 거 아시죠? 통상적으로 이 바이러스 뉴스는 뉴스에서 크게 다르질 않거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노로바이러스 이야기입니다. 크루즈에서 무려 115명이 집단 감염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를 출항해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염성이 강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BBC에 따르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캐리비안 프린세스호에서 지난 7일 노로바이러스가 집단 발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승객 102명과 승무원 13명 등 115명이 감염돼 격리 조치됐답니다. 와, 일단 노로바이러스는 아시겠지만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고요. 메스꺼움, 구토, 설사 외에 고열, 복통, 근육통.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시니어분들 특히 심한 탈수 증상을 겪을 수 있답니다. 승무원들은 선내 청소 및 소독을 강화하고 감염자들을 격리했는데 100명이나 감염될 때까지 도대체 뭐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지켜봐야겠죠. 그렇다면 자, 이런 리스크 관리를 여러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어저께 워런 버핏 형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2026년에 주식시장을 보니 꼭 카지노판을 보는 것 같다. 그 주식의 대가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별 뉴스들 저희가 많이 준비했거든요. 특집 뉴스들도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그 뉴스들 계속해서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피 마더스데이, 해피 파더스데이. 고맙습니다.